네, 이번 핫 이슈 이적 시장 현황은 맨체스터 시티 이적 시장 현황입니다. 현재 시즌이 다시 개막했죠. 맨시티와 맨유의 경우 유럽 대항전 이후 30일 휴가 보장으로 인해 1라운드 경기가 수년된 상황인데요. 아마 맨시티 팬분들은 빨리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재밌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즈랑 리버풀의 경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스날과 플럼의 경기도 대승이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팬분들은 벌써부터 몸이 근질거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난 시즌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시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 2위로 마쳤으나 1위인 리버풀과 승점 차도 꽤 차이난 상황인데다 FA컵 역시 4강에서 아스날에게 패배하며 트로피를 놓쳤고, 가장 기대하던 챔피언스리그 역시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었지만 상대적으로 이기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됐던 올림피크 리옹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챔스에서였죠. 챔스 8강에서 말도 안 되는 3백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팬분들 그리고 선수들도 더 실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경기에서 본인이 잘하던 4-3-3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FFP 규정 위반 논란이 있었죠. 결국 CAS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무죄 판결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예고했었는데요. 우선 현재 2명의 오피셜을 띄운 맨시티입니다. 그럼 어떤 선수가 영입됐는지 또 영입될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첫 번째 오피셜 선수는 나다나키입니다. 95년 네덜란드 센터백이고요. 이적료는 638억 원으로 이번 시즌 맨시티로 영입되었습니다. 우선 이 선수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리그 내 검증된 좋은 수비 자원이라는 점이겠죠. 아무래도 본머스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첼시에서도 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센터백에서 좌측 풀백까지 소화가 가능한 멀티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불안한 좌측 윙백 벤자민 맨디와 진첸코의 불안한 부분들을 대체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선수 단점으로는 클럽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죠. 첼시에서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이 딱이라는 수비수라는 별명을 좀 벗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나다나키의 경우 완전한 주전감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 좌측 풀백들의 활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계속해서 맨디와 진첸코가 똥 싸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우선 센터백, 일단 나다나키도 왼발 센터백인데 라포르테와 둘이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측 윙백에 뛰면서 라포르테와 같이 뛸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다나케를 이용해서 적절한 오버래핑과 빌드업을 사용하게 된다면 후방에 가르시아, 라포르테, 아케로 이뤄지는 3백 체제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기존 맨시티가 보여줬던 2-3-5의 형태 혹은 3-2-5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카일 워커가 조금 더 공격적인 롤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수 기용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바로 기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입된 두 번째 선수로는 2000년생의 스페인 미드필더죠. 발렌시아의 페란 토레스입니다. 이적료는 약 327억 원, 계약 기간은 2025년 5년 계약을 했고요. 일단 이 선수 우리가 낯익은 선수죠. 이강인의 동료이자 어리고 유능한 자원 중 한 명이죠. 우선 이 선수의 장점,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리고 유능한 자원이라는 점, 그 다음에 좋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좋은 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 윙어,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용이 가능한 선수인데, 우선 이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 르로이 사네 대체자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네와 비슷한 유형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네의 대체로 좀 제격이지 않나, 그리고 더 어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좋은 영입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거는 이적료가 이 유능한 자원이 327억 원밖에 안 된다는 점. 뭐 이 정도면 보통 요즘이면 700억, 800억부터 시작이죠.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400억이 안 되는 가격에 데리고 왔다는 거는 맨시티한테 완전 개꿀이죠. 우선 이 선수의 단점을 살짝 꼽아보자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장의 주전으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컵 대회나 뭐 챔피언스 리그 예선 등을 통해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일 무엇보다도 역시 리그와 팀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점이겠죠.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EPL 템포와 EPL 스타일에 좀 녹아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래도 어리니까 좀 지켜봐줄 만하잖아요. 세 번째 선수부터는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요. 첫 번째 선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갑자기 메시가 튀어나와서 좀 뜬금없었죠. 최근 뭐 맨시티의 이런 시장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우선 리오넬 메시의 경우 그냥 스쳐 지나가듯 약간 첫사랑 같은 이적설이 되어버렸죠. 일단 뭐 메시 영입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던 맨시티가 뭐 베르나르도 실바, 제주스, 마레즈 등 뭐 포함된 딜을 메시의 영입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뭐 결국 최근에 메시가 잔류를 선언하면서 끝났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뤘어야 됐는데 일단 못 다룬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일단 메시의 경우 바르셀로나와 법적 싸움까지 가는 걸 원치 않다고 이야기하며 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잔류를 선언했고, 그와 동시에 모든 이적설이 끊겼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선수로는 칼리두 쿨리발리입니다. 91년생 세네갈 국적의 센터백이죠. 현재 나폴리에 있는 선수인데요. 우선 이 선수 맨시티의 이적 시장 행보에는 항상 이름이 거론됐던 선수입니다. 맨유, 맨시티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재 이 나폴리가 원하고 있는 이적료가 1,056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1,700억, 1,500억 점점 비싸다가 최근에는 계약 기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 폼도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쿨리발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점차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빌드업 능력, 폭발적인 운동 능력, 그 다음에 때때로 보여주는 전진성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빌드업과 전진성, 그 다음에 뭐 운동 능력까지 갖춘 선수다 보니까 완벽한 센터백이다 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잘한다? 라는 모습보다는 다소 아쉽고 약간 덤벙대는 느낌? 근데 그 와중에 이적료도 비싼 지금 그런 선수가 되고 있는데요. 쿨리발리의 이적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내내 대두되었던 맨시티의 문제점인 센터백 보강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페르난지뉴가 센터백을 볼 만큼 존 스톤스와 오타멘디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 두 선수는 빠르게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쿨리발리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난 시즌 활약과 이적료를 생각했을 때는 다소 패닉바이의 느낌도 살짝 들고, 개인적으로 이 쿨리발리보다는 조금 더 어리고 유능한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쿨리발리의 이적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두 구단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맨시티가 질질 끌고 있는 것 때문에 나폴리가 이번 주까지 데드라인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쿨리발리의 영입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센터백이죠. 호세 히메네스입니다. 95년 우루과이 센터백입니다. 현재 아틀레티코가 말하고 있는 금액은 1,660억 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의 지금 바이아웃이 1,660억 원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이아웃을 다 질르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을 뽑아보자면 미친 수비 능력을 꼽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거의 걸레 수비에 가까운 헌신하는 수비를 보여주는 히메네스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센터백이죠. 아무래도 디에고 고딘이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후에는 히메네스가 거의 수비에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공중볼 경합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메네스가 뭐 그리 큰 키는 아닌데 공중볼 경합이 되게 좋아요. 뭐 자기보다 큰 키를 가진 선수라든지 체격이 더 좋은 선수여도 강하게 날아오는 공중볼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렇게 헤딩을 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라는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다만 단점으로는 부상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 심한 부상부터 잔부상까지 지난 시즌 19경기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었는데요. 만약에 맨시티 와서도 이렇게 된다면 뭐
아무리 비싼 가격 주고 데리고 와도 말짱 도루묵이죠. 일단 이 선수 지금 맨시티가 이 종료로 990억 원을 아틀레티에게 제시를 했지만 퇴짜 먹은 상황입니다. 뭐 일단 95년생이라는 점을 봤을 때 적정한 나이에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입하면 완전 베스트?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문제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이아웃이 1660억 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질러버리면은 또 다른 영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맨시티가 조심스럽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적료 협상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팀을 떠난 그리고 떠날 선수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적한 선수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을 떠난 선수는 르로이 사네입니다. 결국 말이 엄청 많았던 이적설 끝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죠. 이적료는 약 820억 원이었습니다. 일단 맨시티는 사네의 대체자로 페란 토레스를 데리고 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사네의 경우 맨시티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직선적인 드리블을 갖고 있는 선수 그리고 왼발킥 또한 날카롭기 때문에 일부 팬분들 사이에서는 사네 보낸 거 잘못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이 종류로 820억 원 정도를 챙겼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그리 나쁜 이적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선수로는 다비드 실바입니다. 지난 시즌이 맨시티에서 마지막 시즌임을 알렸죠. 이미 그 후에 시즌 후에는 처음에 세리에의 라치오로 갈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말이 많긴 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 조금 이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다비드 실바 가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좀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의 레전드로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클래스는 영원하잖아요. 네, 소시에다드 가서도 좋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선수로는 세컨 골키퍼였죠. 클라우디오 브라보가 팀을 떠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에데르송에게 주전에서 밀렸고 출전할 때는 잼라보라는 별명을 보여주며 거의 예능 캐릭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완전히 에데르송과 주전 경합에서 밀린 상황이죠.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서 팀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로 FA로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선수인데요. 첫 번째 선수는 에릭 가르시아입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와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라 바르셀로나 리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맨시티는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가르시아의 이적료로 422억 원을 부르고 있고 바르샤는 싫다 140억 원 그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또 기다렸다가 그냥 FA로 데리고 올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여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지금 피케의 대체 자원 혹은 이제 피케를 이어줄 센터백을 구해야 되는 시기가 맞긴 하지만 피케가 한 1년 정도는 한 시즌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FA로 영입할게 라고 조금 입장도 고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르셀로나가 맨시티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최근에 멤피스 데파이와 연결되고도 있는데 데파이한테 지불할 이적료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리고 빨리 바르토메오 나가야죠. 왜 안 나가고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에릭 가르시아가 지금 바르셀로나와 강력하게 연결 중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선수로는 올렉산더 진첸코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로는 쿨리발리디엘의 진첸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현재 진첸코 에이전트에게 이 사실을 전한 상황이고 선수 본인의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선수는 존 스톤스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방출 대상에 매번 오르는 수비수죠. 지난 시즌 특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과 아스날, 북런던 팀들에게 관심을 상당히 받았던 상황인데요. 실질적인 협상은 없었고 그 후에는 이적설도 쏙 들어갔죠. 결국 이번 시즌 잔류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맨시티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잘해줘야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재미로 보는 2020-2021 시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몇 보강을 성공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스쿼드를 봤을 때 지난 시즌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드리자면 골키퍼의 에데르송 골키퍼, 포백의 나다나케, 라포르테, 에릭 가르시아, 카일 워커, 미드필더의 케빈 다이브라이너,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포워드의 마르즈, 아게로, 스털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케의 영입이 좌측 수비 안정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가 관건으로 보여요. 기존 보여줬던 진첸코와 맨디의 그 불안함, 볼을 잡았을 때도 급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만큼 줄었을까
그리고 역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얼만큼 맨시티가 단단해졌을까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케 영입으로 공격 전개 시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조금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전개 시에 아케가 왼쪽 스토퍼 또는 센터백처럼 움직일 때는 반대편의 카일 워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기존 카일 워커가 중앙으로 좁혀 세웠다면은 반대편에 있던 맨디가 높게 전진하여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반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카일 워커의 공격력.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일 워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공격적인 부분에 조금 더 극대화 있는 선수다 보니까 카일 워커가 자연스럽게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이렇게 전개된다면 사실상 3-2-5 혹은 2-3-5의 전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전방에 젊은 자원들로 꾸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마레즈, 아게로, 스털링을 제가 베스트로 뽑았는데, 이 세 선수를 빼더라도 필포든, 제주스, 페란토레스로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도 가능해진 맨시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옵션에서 하나 더 늘게 된 셈이겠죠. 또 이 6명의 선수들을 또 조화롭게 섞어서 쓰다 보면은 또 다른 공격 옵션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 센터백 보강이 너무나도 필요해 보이죠. 라포르테, 에릭 가르시아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 외에도 존 스톤스, 오타멘디가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지고 부진을 해서 전력 외로 구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라포르테, 페르난지뉴, 가르시아 이 세 선수로 한 시즌을 또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재 라포르테를 제외한 미들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가 맨시티 이적 현황이었습니다. 현재 이적설이 조금 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백 보강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저는 이만 빠이.